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TV의 안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최근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 요즘 신종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발병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북한 같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국가가 이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북한 하게 되면 지난 쭉 보게 되면 뭐 북한도 홍역부터 시작해서 콜레라, 파라티푸스, 말라리아, 장티푸스 엄청난 질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지난 기간을 보게 되면 북한은 그동안은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이 어떻게 우려 상황이 낙후한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이것을 숨기게 국구했던 게 바로 북한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질병이 발생했다 하게 되면 국가 낙후성을 보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숨기기에 바빴다면, 특히 이번에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신종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떻게 국제사회에 자기들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도 없고 사망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약품이나 방역 물품을 도와달라고 신청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국급했던 데 비쳤던 북한 당국이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뭔가 국민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국제사회에 자기들의 이미지를 그동안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재난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꽤 많이 느낀 부분인데요. 이번에 신종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국민적으로 지금 예방에 나서고 국가가 나서서 질병 환자들에 대한 어떻게 치료를 나서고 우한 뭐 교민들을 데려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북한 당국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는 지금까지 북한의 해온 경험을 봤을 때 북한은 그냥 방치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가서 어떻게 우한 교민을 데려오고, 그리고 그 확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질병 치료에 대한 모든 걸 정부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음압병실을 이용해서 환자들 치료하고. 그런데 사실 북한은 이러한 격리시설마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북한이거든요. 북한은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격리시켜서 격리시설에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격리시키려고 하게 되면 일단 질병 환자에 대한 확진을 해야 되는데, 확진을 할 수 있는 검사 기구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은 모든 검사 기구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 설비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격리 시설도 없고요. 일단 격리 시설도 없지만 더 나가서는 치료 환경도 열악하고 거기에 약물까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북한이 정말 제일 많이 고난의 행군 때 우리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우리 탈북민들이 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난의 행군하게 되면 북한이 95년도부터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행군의 초발발기가 바로 94년도 김일성이 죽고 나서 이듬해 며칠 지나서부터 어떻게 북한에 큰 홍수가 일었어요. 정말 북한 전역을 휩쓸고 간 그 큰 홍수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식량난을 겪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듬해 범이 되는 게 어떻게 터졌던 게 바로 콜레라였어요. 왜? 그 당시 큰 물 피해로 인해서 모든 수질 자원이 오염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염된 물 해서 북한은 지하수를 그냥 먹기 때문에 소독할 수 있는 소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그냥 먹다 보니까 그 당시 오염됐던 물을 먹어가지고 콜레라가 발생했었고요. 그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침울을 통해서 사람 인근 접촉을 인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발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콜레라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배변부를 통해서도 뭐 오줌이라든가 변을 통해서도 쉽게 발병할 수 있는데, 특히 북한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처럼 뭐 북한은 특히 재래식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이런 데서 발병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왜? 또 파리가 날아다니고 이러다 보니 그게 묻었던 뭐 그 대변에 묻어
묻었던 이런 분비물에 묻었던 게 다른데 옮겨안고 위생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콜레라가 확산했던 거고요. 그 당시 콜레라 하게 되면 사실 이 전염병이나 모든 전염병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처럼 우마병실을 이용해 가지고 격리시킨 상태에서 모든 거기서 나오는 무슨 가재도구라든가 치료약 뭐 기구 같은 걸 철저히 어떻게 우리가 폐수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1차, 2차 감염원이 생기면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불어났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일 그 당시 저는 아사자가 많았다고 하지만 그 아사자 중에 대부분이 어떻게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도 못 가보고 진단도 못 받아보고 죽은 북한 주민이 더 많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 면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북한 주민들이 콜레라를 딱 겹치면서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에서 지금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복 기간이 15일이잖아요. 일주일에서 15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콜레라는 그 당시 잠복 기간이 아니라 잠복 시간이었어요. 잠복 시간이 12시간에서 28시간 이내에 발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속하게 퍼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체내 수분 보충과 함께 알칼리라고 해서 링게르만 꽂아줘도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이죠. 예. 그것만 보충을 해줘도 주민들이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진단도 늦게 됐고요. 치료 방법도 몰랐고, 어떻게 진단을 내려서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액체를 만들 수 있는 치료 약품도 부족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정말 그 흔하디 흔한 링게를 한 번 꽂아 못 보고 죽은 북한 주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제가 우려 부분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콜레라 환자 그 당시 막 쓸어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막 담가로 들어왔는데 그 눕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병원이라면 이게 침대가 있잖아요. 침대를 다 빼가지고 그냥 바닥에다가 뭘 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매트리스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마다라스 이렇게 말하는 매트리스 도착을 깔 수가 없었던 게 콜레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막 2, 30리터씩 쌓아내거든요. 밑으로 막 좔좔좔 막 열려요. 근데 그걸 닦아내 그 뒤처치를 못하기 때문에 깔 수가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쭉 다 뺏긴 상태에서 그냥 먼저도 1인겔이 있는 족족 걸어줬거든요. 근데 한 사람한테 그냥 천 꽂아주면 끝이었어요. 그 다음 한자한테 또 천 꽂아주고. 근데 천을 꽂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벌써 설사하기 시작해가지고 1시간 지나게 되면 그때 제때 이렇게 손 쓰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막 수축이 되면서 경련이 일어나가면서 그 다음에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정말 저는 그래서 늘 그렇게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순간 사람이 설사에서 들어와서 서너 시간 안에 그냥 쫙쫙쫙쫙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이래서 사람이 목숨이 파리 목숨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게 바로 콜레라 때였거든요. 그 전염병 환자들을 여기서처럼 우마병실에서 개인 격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2, 30명을 그냥 바닥에 눕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오늘 보니까 정말 1차 치료 대상들인 간호사들도 지금 전염병에 막 걸려가지고 막 그러던데 그 당시 저희 간호사들이 다 콜레라 걸렸댔어요. 그런데 콜레라 걸리게 되면 그 걸리는 간호사들 빼고 다른 간호사 투입하고 간호사들 1차적으로 치료해야 되니까 간호사들은 막 또 액체를 엿쳐. 그래가지고 일반 환자들은 1000만이었는데 우리 간호사들은 그래도 막 5000 막 5000이 뭐예요? 그냥 양쪽 팔 다리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한 병을 링게르 500을 10분 동안 쌓였거든요. 쫙쫙 쌓여요. 그만큼 이게 다 배설돼야만 어떻게 그 설사가 멈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콜레라였고요. 이러한 전염병도 어떻게 그들은 격리조차를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제가 북한에서 치료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직접 겪으면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북한에 이러한 이번에 신종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북한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북중 소식통해서 들려오는 소식 보게 되면 북한도 어떻게 지금 확진자도 있고 사망자도 벌써 3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이 이게 확산됐다고 하게 되면 지금 북한은 이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 국민적으로 지금 통제하고 국가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본다고 하면서 국가가 전면적인 차단해가지고 국경 봉쇄하고 외국인 봉쇄하고 주민들 간에 통제를 하고 하는데 통제하게 되면 또 북한이 잘하거든요. 왜? 거주지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각 구역을 벗어날 수 있는 10호 초소를 통제하면 돼요. 그런데 이 통제가 이것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북한 주민들은 하루 한 끼를 어떻게 내가 장사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처럼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격리시설 동안 국가가 어떻게 정부가 모든 걸 대해주는 게 아니라 북한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격리되어 있는다고 해서 또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격리기가 잠복 기간이 길잖아요. 15일이잖아요. 15일 동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해둔 북한 주민들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그걸 확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제선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그거를 통제하고 있는 군인들이나 어떻게 버위원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은 통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군인들이나 버위원들도 어떻게 내 생계가 걸렸기 때문에 그걸 받고 어떻게 눈 감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가 나서서 통제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식량 사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은 이 신종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될 거는 시간상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퍼지게 되면 북한 주민들 7, 80%가 또 예전에 콜레라 때문에 콜레라 때처럼 엄청난 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당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북한은 일단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정말 그렇게 의료기술이 발전했다는 대한민국도 지금 6시간 지나야만 어떻게 진단이 확정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검사를 하려고 해도 검사 기구조차 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선 모든 병원에 전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시간이 늦죠. 검사 시간이 늦는다고 할 때는 확진자가 그만큼 늦어진다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슈퍼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전역에 퍼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다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또 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요즘의 북한의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당국이 지금 전면적으로 나서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보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북한이 이번 신종 코로나19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한다고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북한 정부가 또다시 입을 닫을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북한 당국이 사망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줄였던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북한 당국이 이번만큼은 정말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서서 대처하는 것만큼 주민들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식량 비축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풀어가지고 주민들이 예전과 같은 그러한 수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요즘 들어서 제가 쭉 이렇게 최근 지금 제가 요즘 방학 기간이라서 아시잖아요. 요즘 강의가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 일 때문에 아들 장애 판정 다시 받는 것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두루 공공기관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거 짝딱 보게 되면 뭐 손소독 할 수 있는 손소독수도 딱 넣고 그다음에 마스크 한 장씩 꼭 끼십시오 이런 거 딱 났을 때 아 정말 대한민국은 이러한 것만큼 정말 잘 돼 있구나. 이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 우리 신종 코로나도 우리 국민이 다 같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의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북한 정부의 대처법과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감당해야 될 그 질병에 대한 무게가 얼만큼 무거운지에 대해서 정말 북한은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가족이 잃는 거거든요. 그 가족이 그냥 다 같이 쓰러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상황이 북한 주민들 정말 저는 이러할 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 신종 코로나도 다 같이 이겨내는 그러한 정말 세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다시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의 전염병의 대처법은 해가지고 짧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더 신랄한 북한의 우려 상황, 우려 실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쭉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